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날,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청춘들이 모여들었다. 네, 춘천에서 왔는데 순천에서 왔어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와서 청년 창업과 미래 농식품 산업에 대한 강연을 듣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한달음에 달려와준 청년들. 이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청춘들의 멘토로 기꺼이 나서준 첫 번째 주인공,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카이스트 출신 청년 농업인 만나 CEA 전태병 공동대표, 그리고 삼겹살 하나로 연매출 1,500억 원의 성공 신화를 이룬 하남 F&B 장보환 대표. 두 사람의 특별한 강연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춘 비상, 청년이여 식품산업에 도전해라 MC를 맡게 된 SBS CNBC 앵커 오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식품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농식품 산업이 왜 미래 산업인지, 왜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산업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식품 산업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궁금증들, 그 물음표가 해답과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자입니다. 29살의 청년으로 농업 분야에 도전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청년 농업인이자 농업벤처의 CEO 전태병 공동대표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유리 온실. 일반 수경 재배 농장과 달리 독자적인 한국형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진짜 자연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게 없어요, 화학 물질이. 농업의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으로 실내 온도와 습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센서나 컴퓨터가 대신 판단해줘서 사람은 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95% 이상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뿌리째 살아있는 채소를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작물의 생산량을 스마트하게 관리한다. 농업에서는 조금만 바꾸면 생산량이 10배, 조금만 바꾸면 20배예요.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연구를 하다 보면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기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연자, 전태병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9살 된 청년 농업인 전태병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충북 진천에서 대략 6,000평 정도 농사를 직접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왜 짓고 있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나? 좀 땅이 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농사를 시작할 때는, 농업 관련 일을 시작할 때는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서 사무실도 임대하고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충북 진천에 매매가 나온 이제 유리 온실을 사진 못하고 5년만 임대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2014년 겨울까지 제가 진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줄은 저희 어머님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는 제가, 어머니 저는 대기업은 가기 싫고 변리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변리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서는 떠나 나와서 변리사를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뭐 민법 책도 사고, 특허법 책도 사고, 상표법 뭐 다 인터넷 강의도 듣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2014년에 오픈마켓에서 멀티탭을 구매를 합니다. 농장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전기 시설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한 100개 정도를 이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이걸 기본 배송지로 배송을 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 집에 멀티탭 100개가 큰 상자로
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보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집에 멀티탭 100개가 왔는데 어디서 뭐 하고 다니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야 어머니 제가 이러한 이유로 농업이 재밌고 또 나중에 사업적으로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서 네,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후로 계속 싸우면서 어머니와 계속 논쟁해 가면서 이 일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어머니를 좀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첫 해에는 매출이 500만 원 있었고요. 둘째 해에는 2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셋째 해, 넷째 해 들어가면서 올해는 상반기에 80억 정도, 그리고 올해 말까지 약 2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농업은 결코 비전이 없거나 사양산업이 아니라는 말을, 그리고 또 우리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농장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농장 자랑하는 겸 저희 농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농장에는 이렇게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 농장에 양식업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 농장에서는 물고기를 양식한 물로 수경 재배를 합니다. 물고기는 열심히 호흡하고 먹고 싸면서 배설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배설물은 저희가 키우는 미생물 바이오 필터를 거쳐서 액상 비료가 돼서 식물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식물은 부산물들을 먹고 자라면서 이 물을 자연스럽게 정화를 시켜줍니다. 다시 그럼 이 정화된 물은 물고기한테 되돌아가고, 이 물고기는 깨끗한 물에서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키우면 정말 잘하는 양식장은 하루에 20%의 물을 그냥 방류를 시켜야 됩니다. 폐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진천에 와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저희 농장에서는 물을 단 한 번도 한 방울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물, 그리고 자연스럽게 증발하는 증발량에서 나오는 이 물만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과연 뭐가 좋냐? 사람들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그 깨끗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수경 재배 대비 약 80%가량의 양액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 사용량은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의 2%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 농장에서 수도 요금이, 제가 농산물을 한 농장에서 18톤, 20톤씩 생산을 내지만 수도 요금은 20만 원 미만으로 항상 나옵니다. 저희 농장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스마트팜이라는 건데요. 최근 AI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저희는 AI라는 개념은 사실 없었지만 이 방식을 좀 많이 예전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 있을까요? 흔히들 다른 데서 이렇게 열심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농장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내가 시골에서 경험한 농촌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다른 제어 기술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루투스를 활용한 농장 통신 모듈을 개발하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핸드폰과 이어폰을 1대1로 페어링하는 이제 블루투스 통신 방식을 넘어서 이제 이어폰과 이어폰이 통신을 하는 이제 메시 네트워크라는 이제 그물망 네트워크라는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이제 와이파이가 없는 농업 환경에서도 충분히 스마트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은 또 자랑을 하나 하자면 학습을 합니다. 온실에는 낮에 가온이 된 열을 가두기 위해서 천장에 보온 커튼이 있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겨울철에는 그 보온 커튼을 쳐주고 있습니다. 이 보온 커튼은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보온 커튼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해가 뜨면 해가 떴으니까 이제 가온이 될 것이고 식물은 빛을 보고 자라야 되니까 이 커튼은 열려야 정상이겠구나 생각하고 이 로직에 저희는 이제 그 명령어를 심어줬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컴퓨터는 학습을 하면서 다른 추천 메소드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떨어지니 한 번에 열지 말고 시간차를 더 가면서 열었다 닫았다 0101에 명령어를 추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은 현재 기계가 직접 학습을 하면서 추천한 이 결과물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환경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농장은 초기 투자 비용도 낮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모두 다 수경재배고, 수경재배라는 개념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급돼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비싸가지고는 우리 어머니는 못하겠다. 이렇게 비싸가지고는 치킨집 대신에 어떤 창업에 은퇴자들의 창업의 대안이 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 시설물들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아연도금이나 알루미늄을 사용을 배제를 하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지만 기능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목재 구조물을 사용하고, 또 값비싼 LED 광원을 보조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OEM 업체에서 가져오는 특수한 광원들을 활용을 하면서 해외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갈 돈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이제 한국형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 농장은 특이한 점이 이제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는 판매하는 방식도 남들과 달라야 되고 기존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스마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어떻게 입어보지 않은 옷을 어떻게 내가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불과 아마 7, 8년 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어떻게 한 번도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책을 어떻게 인터넷에서 살 수 있으지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단 3%만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는 이 신선식품 시장도 어느 순간 점차 커져서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온라인 직거래 정기 배송 서비스인 만나박스를 런칭을 했고, 그 다음 또 샐러딩이라는 제품도 런칭을 해서 샐러드 완제품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장을 사십시오라고 제가 팔로도 없이 팔아보지도 않고서 사람들에게 피드백도 정확하게 얻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단지 그 숫자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여러분도 믿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직접 찍히는 숫자를 기반으로 사람들한테 농장을 판매하고 농업을 결합한 콘텐츠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시장성이 검증된 작물을 생산하는 농장을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문의가 있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동 지역에도 장비 수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만나 CEA에게 농업이란 그냥 농작물을 재배해서 생산해서 이거를 판매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농산물에 컨텐츠를 입히고 농산물의 가치를 전달하고 또 가공품을 만들고 또 작물 생산을 위한 장비와 이 기술들을 판매하는 사업의 영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1차 산업이 아니라 기술을 판매하는 부가가치가 더해진 산업인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농업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개최가 되는 FSA라는 그 자동차 경주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MIT도 이겼고 좋은 성적을 얻었고, 제가 자동차를 연구하고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좀 한계점이 있었어요. 타고 계시거나 타게 될 자동차가 1600km에서 1700km, 1800km 정도 될 텐데 100km 무게 감량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연히 제가 농업에서 솔루션을 발견하고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생산량이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10배,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20배, 이런 점들을 구현해 나가면서 너무나 매력적으로 농업이라는 분야가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왜 우리가 농업에 도전을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농업이 수익 창출의 기회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은 기회의 땅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땀은 많이 흘리지만 또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스마트해진 농촌에서는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와 판매가 또한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현재 해외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한 나라만 해도 저희 같은 이런 시설 원예 시장이 자급을 갖추기 위해서는 6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후 때문에 신선한 작물을 재배하기도 힘들고 또한 연중 안정적으로 그런 신선 식품들을 섭취하기도 힘든 중동의 시장까지 생각하면 막대한 세계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필요한 산업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창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어플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과연 내가 만든 서비스가 10년 후에도 있을까? 내가 만든 게임이 10년 후에도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농업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고 또 인류가 끝날 때까지 존재할 거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산업일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항상 무언가 필요가 있는 곳에는 기회가 분명히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제가 카이스트를 나와서 혹은 그래도 뭐 배운 게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나 했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무시와 여기서 까이고 야 농업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너 농업 전공자가 아니야. 농사는 지어봤니? 제가 농사를 한 몇천 톤을 지어본 것 같은데도 아직도 너는 농사에 경험이 없잖아 하면서 저는 정말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을 한 150번에서 2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농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농업이란 분야에서 내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찾아내서 기회로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을 뿐입니다. 남들이 다 보고 있는 산업이나 어떤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린다면 나를 진짜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농업이랑은 이게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지식들을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는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개발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것을 좀 더 낫게 개선하고 내가 불편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은 아직 불편한 곳, 개선돼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농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은 식량난과 같은 굉장히 인류한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보람이 있는 굉장히 분야입니다. 저희 만나시의 비전은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한 대단히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기아 문제도 해결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또 우리 농촌을 살리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젊은이로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빌려서 풍요의 때에 풍년도 즐기지만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태병 대표님께서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 도와주셨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강연자를 모셔보도록 할까요? 창업 6년 만에 연매출 1,500억 원의 신화, 전국 가맹점 200여 개의 신화를 만든 하남 F&B 장보환 대표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외식 메뉴 삼겹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흔하디 흔한 삼겹살로 식품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다. 국내산 돼지고기만 고집, 참수추로 초벌구이하여 더욱 풍부해진 육즙.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로 창업 6년 만에 연매출 1,500억 원의 성공 신화를 이루어냈다. 앞으로 이제 관광이나 서비스나 외식 산업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기간 산업으로 성장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강연자 장보환 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삼겹살 팔고 있는 장보환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5대 산업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익이 남아도 고용을 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공채보다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겹게 대기업에 입사한다 하더라도 정년은 보장되지 않고 정년을 채운다 해도 남은 인생은 너무 깁니다. 그 어려운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도 과연 장밋빛 인생으로 변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흙수저로 비하하는 시간에 뜨거운 1,500도 가마에 들어갈 용기를 가진다면 그 흙수저는 최고의 도자기,
최고의 세라믹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관광, 외식, 서비스 산업이 대한민국을 지탱할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식품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흙수저도 아니고 한 줌의 흙과 같았던 저의 인생은 그 흔한 삼겹살을 만나서 외식 시장의 지형을 바꾸었고 2년 연속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되는 또 기록을 낳았고요. 전국의 200개 매장에서 연간 거래 규모 약 1,500억에 육박하는 식품 산업의 대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경험을 통해서 식품 산업이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 흘린 만큼 땀의 가치가 보상으로 연결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 한 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1980년도 강남에서 부동산 개발 및 건축업을 하셨습니다. 초기 강남에 진출했던 많은 분들이 동방석에 앉았을 때 저희 아버님은 빗방석에 오래 앉아 계셨어요. 돈이 이렇게 오다가도 우리 아버지는 막 피해 나가세요.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아버지가 손수 지은 건물 옥상에 오갈 데가 없어서 판잣집을 짓고 살아야 했던 열등감 가득한 소년으로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꿈을 꾸게 됩니다. 나는 장래 커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은 뭘 해야 될까? 그게 외식업이었습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그때는 포장마차 떡볶이집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요. 학생들이 떡볶이를 정말 많이 사 먹었어요.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그 아주머니가 퇴근할 때 소나타를 몰고 가시는 거 보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떡볶이 하나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삶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정을 정말 지킨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식품 산업의 그 씨앗을 제가 마음속에 심어놨었죠. 그래, 나는 식품 산업으로 꼭 성공할 거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97년 제대와 동시에 스시를 공부하러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떠나기 직전인 97년 12월에 IMF가 터졌습니다. 집달간이 새벽에 들이닥치고 모든 세간이 집 앞 놀이터에 산처럼 쌓이게 되면서 저의 20대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탕 공장에서, 주점에서 웨이터로, 용산에서 컴퓨터 세일즈맨으로 준비되지 않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세상을 만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천 사탕 공장에서 완행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면서 문장 하나를 보게 됩니다. 젊었건을 서서 간들 어떠하리. 혹시 아시는 문구신가요? 저한테는 이 말이 그 어떤 누구의 어떤 힘내라는 말보다 너무너무 큰 용기가 됐던 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경영을 해나가면서 너무 어렵고 지칠 때, 힘들 때 젊었건을 서서 간들 어때? 이게 저한테는 신념이자 제 무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직장이었던 IT 업계의 생존은 치열함만으로는 안 되더군요. 어떤 길로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직감할 즈음에 너무 무서운 구안화사라는 안면 신경마비가 찾아옵니다. 입이 삐뚤어지는 병이죠. 여기 정수리부터 복숭아뼈까지 한 50여 대의 침을 맞아요. 마치 전기 고문 당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 고문 같은 아픔을 견디면서 비로소 저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간절하게 이루고 싶었던 꿈, 그게 뭐지? 그게 식품 산업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잖아. 외식업 사장이 꿈이었잖아. 오로지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설레이고 흐뭇하고 밤에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창업에 나서는 순간부터 소위 멘붕이 옵니다.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 함께 땀 흘릴 동료, 수많은 장애물은 닥쳐보지 않으면 무엇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창업은 벼랑 끝에서 시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가족, 지인, 은행에 기대어 창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 인생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은 온전히 그분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장사를 쉽게 생각하고 할 게 없으면 장사나 해야지 했다가 막상 시작해 보니 동네 구멍가게도 위대해 보인다라는 말을 저는 수없이 듣습니다. 제발 경험으로 자산을 쌓으세요. 그 경험이 실력이고 그 실력으로 세상에서 존중받을 때 비로소 기회는 불현듯 찾아옵니다. 경험을 쌓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가득할 때 도전하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창업은 내 인생이 흔들릴 만큼 큰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아주 적은 창업 자금으로 시작해 보세요. 참고로 전 3,7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마치 소풍 전날과 같은 설레임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가슴 속에서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걱정 마. 넌 최고야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식은 인문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식업은 인간의 사상, 문화, 예술, 철학, 역사까지도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음식도 제멋대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존중하고 사람에 필요한 중용적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비단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뜨거운 청춘의 시간을 연애도 못하고 사장과 충의를 지킬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직원의 삶을 살피고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전에 함께 땀 흘리는 직원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둘째, 마케팅의 핵심에 대한 고찰입니다. 과거에는 전단지, 현수막, 내 가게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수없이 많은 채널에서 고객을 유인하고 있고 고객은 초록색 창에서 모든 정보를 쉽게 얻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일 큰 마케팅의 핵심은 홍보 비용을 투자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품 가치를 명확히 키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는 제품은 특별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R&D 담당한테 어떤 메뉴를 개발할 때 특별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놀랍고 충격적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맛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바이럴의 시대입니다. 공짜 영업사원을 얼마나 만드느냐가 외식업의 성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객은 기꺼이 휴대폰을 꺼내서 인스타, SNS 올릴 소재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눈높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공짜 영업사원을 잃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비용을 들여 마케팅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짜 영업사원을 얼마나 거느리느냐가 관건인 시대입니다. 외식업은 숨은 그림 찾기다. 셋째입니다. 고객의 불편함을 찾아야 합니다. 고객의 불편함을 찾아내고 그걸 외식 산업으로 잘 연결시킬 때 고객은 행복해하고 나의 불편함을 해소시킨 이 비즈니스에 고객은 뜨겁게 열광해 줍니다. 세상에는 그 성공한 많은 비즈니스를 보면 세상에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항상 불편함을 찾아내서 개선시킨 게 그렇게 뜨겁게 고객들이 사랑해주는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삼겹살은 보통 끈적끈적한 방에 기름 쪄든 방석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우리 너무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왜 삼겹살이 그 패밀리 레스토랑과 같은 서비스를 왜 구현하지 못하지? 삼겹살, 누가 좀 잘라줬으면 좋겠어. 우리 손님이랑 갔는데 난 편하게 손님이랑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한 저 나름대로의 해석과 방법을 통해서 하남데이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게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저희 집 앞에는 거의 40분
1시간씩 줄을 서는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거치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찍어 발라서 멋진 인테리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고객의 불편함을 내가 해소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간절했던 내 꿈을 찾아보세요. 만일 나의 꿈이 선명하고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꿈이라면 가장 치열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기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제 첫 번째 꿈은 줄 서는 집이었습니다. 외식인의 꿈이죠. 그런데 막상 줄 서고 40분을 기다리는 고객을 보게 되면 너무 죄송해서, 고객한테 더 미안해서 더 열심히 일한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꿈을 이뤘는데도 꿈을 이룬지 모르게 지나가더군요. 꿈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꿈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꿈은 지나치는 겁니다. 꿈은 가혹할 만큼 힘든 산을 올라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힘겹게 산 하나를 넘으면 더 큰 산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렇게 몇 고개를 넘어도 더 큰 산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오르막을 힘겹게 걷고 있다면 힘내!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내리막을 걷고 있다면 괜찮아, 넌 충분히 힘든 언덕을 넘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해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렇듯 내용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칭찬하며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가족, 친구,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고요. 내가 나를 인정치 않고 포기한 순간 그 어떤 기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줘야 합니다. 내가 잃었던 성취감이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성취감은 아주 작은 도전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세상에 비춰진 나로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식품 산업의 성공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성공을 위해선 삼류 배우가 아닌 티켓 파워를 지닌 국민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티켓 파워를 거머쥔 국민 배우가 되는 길만큼이나 외식업은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성공의 크기와 고통의 크기는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클 경우 쉽게 무너집니다. 전 오늘도 꿈을 꿉니다. 식품 산업은 이런 작은 도전과 성공이 모여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한국인이 뜨겁게 사랑한 삼겹살이 세계 곳곳 지구촌이 사랑해줄 그날을 위해 전 세계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청년 외식인에게는 자본과 노하우를 공유해서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1인 소비에 맞춰서 국내산 한돈, 국내산 김치를 사용해서 가정 간편식 식품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1인 삼겹살 시장도 올해 하반기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레드오션이었습니다. 블루오션을 찾아 헤매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저처럼 대중의 소비가 집중되고 포화 시장인 레드오션에서야말로 진정한 블루오션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성으로 얻어진 재료와 간절함으로 성숙된 철학의 레시피로 음식은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쉽게 성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0대는 저금통에 경험이란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 누구보다 빛나는 청춘으로 성장하시길 응원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식품 산업에 큰 기둥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보환 대표가 이렇게 강연을 들어봤는데 사실 누구보다 청년 시기를 치열하고 또 열정적으로 보내신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연에 더 진정성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이여 식품 산업에 도전하라.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질문이 꽤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떤 질문들 갖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배혜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앞선 두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장보환 대표님께 궁금한 인기가 많으신데요? 있는데요. 요즘 보면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주변에서 창업을 쉽게 했다가도 이제 바로 금세 이제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한데 네. 혹시 장보환 대표님께서는 창업 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나서 이제 성공을 하셨더라도 네. 이제 외식업을 청년들에게 추천을 해 주실 건지 계속 도전을 하라고 하실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한민국을 지탱할 비즈니스는 관광, 서비스, 저는 외식업, 뭐 특별히 농업도 같이 제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산업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중요한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식품 산업이 과거처럼 그냥 뭐 싸게 매입해서 비싼 가격으로 판다, 이제 이런 구조는 지나갔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창의력을 갖고 이야기를 넣고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창의력이 존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창의력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중에 외식업이 저는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음식은 라면 하나에도 이야기를 붙일 수 있고 김밥 하나에도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이승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두 분한테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두 분은 이제 농업이란 식품 분야에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신데 솔직히 주변에 보면은 이제 실패한 사례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보시면서 성공하신 분들이랑 실패하신 분들의 그런 좀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그 핵심 키워드를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가까운 농장에 연 매출이 뭐 200만 원인 농장이 있어요. 이분은 은퇴를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농사를 짓고 싶었다라는 그냥 그 의욕과 그 농촌에 가면 모든 내 삶의 그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겠지라는 그냥 되게 낙관적인 생각으로 오신 분이고요. 네. 굉장히 농업을 기농을 하셔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물어보고 이런 농업 자금도 물어보고 이 농사가 끝나고 나면 이 작물 갈아엎고 바로 다른 작물 들어가고 어떤 작물을 해야 되는지 계속 여쭤보시고 끊임없이 어디다 팔지 고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시작하실 때는 내가 귀농을 하거나 내가 농사를 시작했을 때 겪게 될 그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치열하게 나열을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주위 사람의 조언들을 많이 들어보시는 게 꼭 필수적인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렌드를 쫓아가게 급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지금 생과일 주스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충분히 검증하고 자 이제 들어가면 안전하겠다. 그때 이제 뒷차를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건 멀찌감치 앞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렌드가 무르익고 성장할 즈음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모든 기회를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트렌드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길목에서 고객을 지키고 있다라면 저는 성공도 좀 더 빨리 오게 될 것인데 대부분 안전한 창업 혹은 내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창업을 대부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미 트렌드가 상당히 지나간 연애 네. 전문용어로 이제 뒷차를 탄다고 하는데 그런 운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앞서가야 됩니다. 많이 앞서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고객을 못할 한참 만큼. 기다리셔야 돼요. 네, 조금 앞서가는 걸로.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얍사기 제주도에서 회원 오신. 김영진입니다. 저는 전태병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전태병 대표님께서 아까 강연하실 때 필요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 되게 공감하고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나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더라도 내가 관심이 적다면 그 분야를 좀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태병 대표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셨는지
그리고 농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 길을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전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서울대학교 농대를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합격은 했는데 이제 카이스트 2개 다 합격을 해서 이제 그때는 처음에 이제 부모님의 반대로 이제 물 건너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카이스트를 갔고요. 그때부터 농업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농업이라는 분야가 저는 되게 착한 산업 분야인 것처럼 보였어요. 허위가 없고 그냥 있는 거 팔아서 그냥 정직하게 그 값만큼 받을 수 있는 산업 분야였고, 조금의 스토리를 입으면은 뭐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밥그릇을 뺏어오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가 지금 굉장히 얄미운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 같은데, 서울대도 붙었는데 카이스트도 붙었는데 그냥 가까워서 카이스트를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나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찬분이라고 합니다. 네. 장보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네, 그랬죠. 이나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나?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청년들한테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초기 자본금을 이제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3,7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초기 자금이 얼마 정도였어요? 콘센트 100개 시킬 때. 저는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었던 이제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네, 네.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뭐 2천만 원, 3,800만 원, 사실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 입장에서는 2, 3천 벌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금액의 크기만큼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돈 500만 원, 단돈 300만 원으로도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저 또한 3,700만 원 중에 2천만 원이 보증금이었거든요. 그 1,700만 원을 주방집기 몇 개 사면 없어져요. 네. 그래서 단지 총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혹은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자본금을 만들어 시작하는 걸 저는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조치원에서 올라온 김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전공은 식품생명공학과인데요. 네, 전태병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2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식물 공장이 가장 큰 문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2천만 원으로 해결을 할 수 없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처럼 공학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초기에는 나무를 일단 몇 조각을 어디 가서 사왔어요. 나무를요? 나무로 구조물을 좀 짰고요. 구조물을? 그 파이프를 만들어서 물을 흘려보내야 되니까 펌프랑 파이프, 뭐 홀수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들을 먼저 구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간의 수공업으로. 네, 간의 수공업으로 했고, 네. 운이 좋게 이제 이런 구현됐을 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그런 점들을 좀 개선을 해서 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평짜리에서 할 수 있었고, 또 조금 더 이제 완성도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데이터도 쌓여서 이제 그 VC라 그러죠. 엔젤 투자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엔젤 투자를 받아서 네. 또 조금 더 크게 만들었고, 그래서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그맣게 잘라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솔루션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은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도 농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식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라고 저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자원이 뭐고 필요하신 인재가 누군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그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서 온 박정대라고 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데요. 트랜센던스 영화 보셨습니까? 사람을 쓰지 않고 네.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농업을 구현합니다. 구현 가능합니까? 저 네덜란드에서는 15,000평의 농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2명인 농장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거의 기계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반복적이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관절이나 기계 구조학적으로 파종도 공합을 활용해서 이렇게 빨아들였다가 내보냈다가 해서 파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을 자동으로 주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물 펌프를 활용해서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수확물을 기계가 선별해서 뽑아내서 세척해서 패킹까지 하는 것도 지금 다 나와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 뭐 사람들은 이 식물이 지금 건강하구나 어떤 상태구나라는 게 좀 가늠이 됐는데 기계는 얘가 좀 시들어 있구나 이런 걸 판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판별이 가능한가요? 요새는 어떤 기술까지 나왔냐면요. 네. 그 이미지 센서의 필터를 바꿔서 자외선 반사되는 지수를 측정을 해요. 그럼 식물이 잘 생장을 하면 제가 너무 교수님 같이 자꾸 얘기하는데 네. 식물이 생장을 하면 그 자외선 반사되는 지수의 그 식물 식생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지수가 달라져요. 그럼 식물이 시드는 걸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기계는 판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 광합성의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눈보다 기계가 먼저 병든 거를 발견하거나 네. 시든 거, 해충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는 상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식품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음식 중에 항상 1위에서 2위는 삼겹살입니다. 이 삼겹살이 국민의 소울푸드가 아니라 네. 전 세계인의 소울푸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외 진출을 저희가 또 올해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청춘들이 필요하고요. 과거처럼 워킹홀리데이가 그냥 파인애플 농장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식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끈기와 열정을 세계 곳곳에 좀 빛내주시기를 우리 청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태병 대표님. 농업이라는 산업 분야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있어서 그것을 대체할 사람이 필요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돼지고기가 국내산이라도 수입 사료를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5%고 칼로리 자급률로 하면 저희가 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시장을 조금씩 더 개척해 나가신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이제 산업 분야고 시장의 크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고 시장의 깊이가 있는 산업이 농업 분야라고 여러분에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보내드리기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으니까 청년들에게 5글자로 말해요 해도 네, 제가 괜한 거 여쭤본 것 같은데 5글자로 한번 말해도 괜찮을까요? 청년들에게? 저희 산업을 좀 정확히 정의시키는 게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좀 한 줄로 요약하면 외식업은 엔터테인먼트다라고 좀 정의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식업은 엔터테인먼트다. 네. 저도 5글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는 네. 한 글자 좀 추가하겠습니다. 한 줄 평으로 제가 정정할게요. 네네. 죄송합니다. 되게 식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농업은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식상하죠.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10년, 대한민국의 10년, 20년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미래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 산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두 분의 말씀이 식품 산업과 또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려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식품 산업에 관심을 가져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남 F&B 장보환 대표님, 만나 CA 전태병 공동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인
경험이나 산업 동향이 어떤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창업 자본금 같은 부분이나 뭐 창업 계획 그리고 뭐 세밀한 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사실 어디 가서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듣고 농업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청년 창업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네, 오늘 정말 만나기 힘든 대표님들의 두 분을 만나게 돼서 좋은 말씀도 듣고 뭐 창업에 관해서도 듣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